예. 지금은 요렇게 찍겠습니다. 너무 밤이 늦었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데 제가 이거를 언젠가는 이 영상을 올리겠죠.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저에게 어떤 류의 메일이 좀 오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운 걸 시작해도 될까요? 뭐 이런 종류의 말들이, 그러니까 이런 종류를 좀 나한테 자문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오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람에게는 본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간, 숨겨져 있어. 그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숨겨져 있어. 그래서 그걸 아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걸 왠지 모르게 하고 싶다. 그 엄청나게 강한 그런 욕망, 바램, 소망, 이런 게 지속적으로 생긴다.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이 일을 하고 싶고,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런 욕망이 엄청나게 강하게 든다. 그럼 일단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의 상황인 거예요. 본인의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그 큰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가 나한테 이제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큰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야.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급기야 원장이 한마디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장이라도 내가 많은 애들을 넣어줬는데 그 반에서 계속 이제 나가는 학생들이 많으면 내가 오너라도 걔가 뭐 예쁘게 보이겠어? 내가 넣어준 애들을 그냥 잘 간수하고 오히려 거기서 더 불리고 뭐 이런 선생이 더 예뻐 보이겠지. 아무튼 그래서 그 선생은 급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본인이 그때 그 전까지는 뭐 본인이 나가서 자기 학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들어서 내 학원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욕망이 많이 생긴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하냐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 류의 상황에서 나가서 내 학원을 차리고 싶다. 이거는 그냥 그 상황에서의 도피거든, 도피. 그러니까 내가 내 학원 차리면은 원장한테 뭐 한 소리 들을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런 거니까 상황적으로는 엄청 좋아지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게 나간 사람이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종류는 현실 도피고, 그런 종류에서의 바램은 가짜 바램이랄까, 가짜 소망이랄까. 그런 네이밍을, 붙이고 싶네요. 그런 류. 본인의 상황이 안 좋을 때 뭔가 그것을 탈피하고 싶어서 갖게 되는 소망. 그거는 그냥 현실 도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본인은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니다. 이건 가짜 소망이다. 그럴 때는 절대로 나가지 말고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해서 그 상황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타개를 해서 나중에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원장한테도 칭찬을 받고, 그리고 월급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의 상황이면은 굳이 나가서 자기 거를 차릴 욕망도 안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그 포지션에서 본인이 엄청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학원에서 너는 나가면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이 사람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차리고 싶다. 어, 내가 좀 고생을 해도 나가서 차리고 싶다. 이거는 참 소망이지.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미래를 본 게 맞죠.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박차고 나가서 차리면 잘 되죠. 예.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이 바람이 참이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탈피해보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만들어내는 가짜 소망이냐,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기서도 또 분별의 영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분별의 영을 주소서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만나게 될 분인데, 이제 그분과 컨설팅 하기 전에 이거를 올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이걸 딱 보고 컨설팅을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컨설팅을 끝나고 이걸 올릴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분의 상황은 그 동네에서 7년, 8년 이렇게 해 오신 분이에요.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해 오신 분이고, 남편이 근데 외국인, 미국인인가 영국인인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이시며, 대학교 출강도 나가는 약간 이런 분인데, 이제 같이 부인을 도와가지고 이제 스피킹 쪽을 이제 담당하고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옛날에는 잘 됐는데 점점 가면서 요즘에 아이들도 줄어들고 이렇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명수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 2월 말이 되면 또 나갈 애들이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좀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의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분은 거기서 오래 해가지고 이제 이게 고인물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그냥 식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동네 장사는 히스토리가 있을수록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장사 7년, 8년 했으면요, 더 하는 게 맞아요. 그 동네에서 더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지역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에서 계속하면 어차피 다 누구나 이제 그 공부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역 사람들은 거기서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보다 더 유리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제 줄어가지고 이분이 생각하시는 게 다른 데로 이사를 갈까. 근데 요즘에 집도 잘 안 나간다.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집에도 주담대, 그거를 2억 뭐 이렇게 몇 억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어디로 이사 갈 형편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 첫 번째로 체크를 하고 싶은 게, 옛날 거기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지금도 하고 있는가를 첫 번째로 묻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변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1년 차에 하고 있던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없고 줄고 계속 줄고 이러면 약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안 해요. 맨 처음에 하던 짓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본인 자신을 속이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는 이게 무력해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처럼
해도 애들이 안 올 것이다. 먼저 기브업을 해버리는 거, 먼저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본인이 여기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렇게 그 정도로 만약에 하신다면 옛날을 생각하셔서 그 정도로 다시 그 루틴을 가지고 하신다면 아마 다시 많아질 거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하고요. 이제 옛날에는 그 짓을 했는데 지금은 그 짓을 안 해서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을 바꾸는 것. 솔직히 말해서 지역을 바꾸는 것이 이 분들이 정말 교육에 관한 일군에 있었고, 예, 교육에 관한 일군에 있었고, 정말 옛날에는 잘 됐었고, 뭐 이런 식이라면 지역을 바꿔도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지역을 바꿔도. 그렇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동네 장사로 만약에 이분들이 동네 장사로 시작을 했고 동네에서만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런 분인데 지금은 그 동네가 익숙해졌어. 만약에 이런 분들이라면 섣불리 뭐 학원비 높고 뭐 이런 데를 간다 해도 거기서 잘 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런 이유로 물어보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예전에 여기에서 1년 미만의 그런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고 그렇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해보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뭔가 좀 타개를 해보고 싶어서 공부방인데 작년에는 이분이 뭔가를 타개를 해보고 싶으셔서 교습소도 계약금까지 걸었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약금을 떼시면서까지 그냥 나가는 걸 포기하셨는데 올해는 굉장히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옛날에 본인이 프레쉬 했을 때 그럴 때에 했던 것을 상기해 보시고 그때하고 똑같이 좀 다시 좀 심기일전해서 시작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잘 됐는데도 공부방을 해서 잘 됐어. 잘 됐는데도 나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별로 그 애들도 많이 없어지고 줄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좀 안 좋고 그다음에 빚도 있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건 좀 넉넉한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넉넉한 상황. 뭔가 쪼들리는 상황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뭔가 쪼들리는 상황에서는 점점 더 움츠러지게 돼요. 움츠러들게. 그런데 이분은 아직 본인의 공부방에서 이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쪼들리고 움츠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 아니거든요. 다만 옛날만큼 애들이 안 들어와서 좀 그게 좀 답답할 뿐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그냥 버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은. 그리고 이런 상황을 버티면 더 좋은 상황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상황이 이렇다면 다른 데로 가도 벌써 애들이 막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내가 빚진 거 있는데 또 빚져서 어디로 이사를 가서 뭐 교습소든 학원이든 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빚이 많아지는 건데 여기서 본인의 멘탈을
부여잡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학원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게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뭐 쪼들리거나 뭐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었나 이걸 좀 생각하고 좀 여기서 어떻게든 좀 더 해보자. 예. 여기서 어떻게든 좀 더 해보자가 맞는 것 같고요. 선생님의 상황이 이제 잘 됐을 때, 잘 됐는데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잘 됐는데도 그게 해보고 싶다. 이거는 정말 선생님의 무의식이 미래를 본 거죠. 그럴 땐 나가서 하셔야죠.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